안녕하세요.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고지혈증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술, 담배를 자주 한다거나 기름진 고기를 좀 즐겨 먹는다거나 야식을 좀 자주 하는 사람이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몸이 마르고 고기를 즐겨 먹지 않은 분도 이 고지혈증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이유로 이 고지혈증이 오고, 이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에 해당하는 분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콜레스테롤 이러면 우리가 왠지 모르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핵심 성분입니다. 첫째, 성호르몬이나 부신피질 호르몬처럼 이렇게 호르몬을 콜레스테롤이 생산합니다. 두 번째,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세포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고요. 특히 뇌에서 세포들끼리의 신호의 전송을 하는 뉴런을 싸고 있는 게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방을 소화 흡수시키는 담즙산도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만듭니다. 네 번째, 햇빛을 많이 받아야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레스테롤에 햇빛이 닿았을 때 비타민 D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이 고기를 먹지도 않는데 체내에 쌓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겁니다. 고기만 적게 드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근육량이 적다거나 활동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말 콜레스테롤이 많다기보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소비하는 양이 극히 적은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경우 폐경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 자체가 부족해지다 보니 지방이 잘 소모되지 않고 몸속에 체내에 쌓이게 되고, 특히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의 경우 고지혈증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고기를 사실 잘 안 드시는 분들이요, 식사 중에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슐린이 좀 많이 분비가 되다 보니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지방 대사가 좀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기는 먹지 않지만 라면이나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좀 즐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과자나 가공식품에는 포화지방이랑 트랜스지방이 높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전적으로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생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고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운동량을 늘려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 별표를 표시할 수 있으면 진짜 이거는 제가 10개 이상 별표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한다, 고지혈증을 관리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먹는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것이 이 운동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실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우리 체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사가 줄지 않도록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운동의 정도는 주 5일 하루에 30분씩 중등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중등도라고 하면 우리가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하면서 호흡이 올라가고 심박이 올라가는데 대신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주 3회 하루에 25분씩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고강도 운동이란 우리가 조깅이나 러닝처럼 빠르게 뛰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져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냥 매일 하루에 30분은 한 중등도 정도의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방을 안 먹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다입니다. 황태나 두부, 생선과 같은 이런 좋은 단백질을 꼭 챙겨 먹고 렌틸콩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 그리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몬드와 같이 오메가3가 좀 풍부한 기름,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갖춰진 그런 식단을 내가 매 끼니 잘 챙겨 먹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것이 지방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대사율이 줄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챙겨 먹어야 내 체내 기초 대사율이 줄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잘 소비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데 효과가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고 몸에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을 더 안정화시키고 몸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주무시는 습관, 이것만 꼭 고쳐보세요. 네 번째, 아침 기상 후 공복에 따뜻한 녹차 한 잔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우리 위장관 운동을 더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사를 올리는 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드시면 녹차 속에 있는 카테킨 성분이 담즙 생성을 촉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 수치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변이 좀 토끼똥 같거나 변비가 있다면 차전자 피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차전자 피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우리 소장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젤리처럼 커지고 물렁물렁해져요.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과 지질의 흡수를 막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춰줍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핵심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량이 줄고 음식이 과잉이 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혈당만큼이나 통증이 없는데 차곡차곡 쌓여가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무조건 음식만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운동량을 무조건 꼭 늘리시고 균형 잡힌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데 더 집중하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거, 따뜻한 녹차 한 잔 아침에 드시고 차전자 피 드시는 것까지 하시면 여러분의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부 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